이게 귀찮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업체에 맡겨버려요. 대표님이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한꺼번에 보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받아서 다른 아이디로 등록을 해주는 건데, 하나 핸드폰으로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전부 삭제 처리가 돼요. 사람들이 리뷰 없으면 안 가요. 왜냐면 내 시간과 돈을 효율적이게 사용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먼저 갔다 온 사람의 후기를 참고를 해서 거기를 갈지 말지 결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어디를 검색을 해봤는데 후기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안 가거든요. 여기 말고도 갈 데는 많으니까. 이제 리뷰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좋은 이제 후기를 많이 쌓으셔야 돼요. 작업을 해서 올리는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매장에 방문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후기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죠.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시면 영수증 리뷰가 있고 블로그 리뷰가 있거든요. 블로그 리뷰는 이제 블로거들이 써주는 리뷰인 거고, 영수증 리뷰는 우리 업체에 오신 분들이 받아가는 영수증을 통해서 네이버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영수증 리뷰는 거의 손님들을 통해서 이제 작성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블로그 리뷰는 체험단을 통해서 많이들 작성을 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리뷰나 블로그 리뷰를 작성을 할 때 넣어주시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이 돼야 되는지를 알고 그 키워드를 제시를 해서 그 키워드에서 작성이 되게끔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키워드를 먼저 선별을 해놓고 리뷰를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그 키워드로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든지, 데이터를 쌓아주시는 거거든요. 해당 키워드에서 내 업체가 데이터가 쌓였을 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수증 리뷰나 블로그 리뷰를 잘 하는 업체들을 보면, 이제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보통은 이제 10건 정도 이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블로그 리뷰는 그렇게 이제 체험단을 통해서 블로그를 초대를 해서 하시는 방향이 좋으시고, 영수증 리뷰는 참여한 체험단들한테 영수증도 주면서 같이 작성을 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거에 더해서 손님들한테 이벤트 같은 것을 진행을 하시면서 리뷰를 쌓아주시면 더욱 좋겠죠. 영수증 리뷰 작성 시 서비스 음료수 제공. 그래서 요즘 사람들 솔직히 음료수 하나 제공만으로는 잘 작성들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이드 메뉴를 하나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뉴를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이런 메리트를 좀 주시면은 작성들을 많이 해주시고,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는 2-3개 정도는 이제 꾸준히 등록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영수증 리뷰 같은 경우는 진짜 계산된 영수증을 가지고 한 사람의 핸드폰으로 찍어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귀찮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업체에 맡겨버려요. 업체에 맡기면 어떻게 이제 등록이 되냐면, 대표님이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한꺼번에 보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받아서 다른 아이디로 등록을 해주는 건데, 아이디만 다르지 IP가 같을 수 있고요. 하나 핸드폰으로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전부 삭제 처리가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 3월에 대대적인 리뷰 삭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혼란이 있었거든요. 네이버가 영수증 리뷰를 굉장히 클린하게 가져가겠다 공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된 영수증들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사진에 다 단서가 잡혀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카톡으로 보냈다, 아니면 이메일로 보냈으면 이메일로 보냈다, 그 단서가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 단서를 이제 메타태그라고 하는데, 메타태그를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경로로 등록된 사진들이 영수증 리뷰에 많이 등록이 됐다, 그럼 전부 삭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스에도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스 순위가 확 밀려버리고 영수증 리뷰가 확 빠져버리고 이렇게 된 업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귀찮더라도 대표님께서 꽉 잡고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영수증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하루하루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돼야 함을 알고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키워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쌓고 그 키워드가 노출되게끔 전략을 잘 짜는 거, 그게 좋은 리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뷰의 기능이 2가지가 있거든요. 리뷰는 키워드에서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업체를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실제 방문까지 이어지도록 전환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기능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시려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쉽게 접근을 하시면 그냥 비용만 날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키워드를 제대로 넣고 그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면 또 다른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노출되게끔 하고,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키워드 정복하는 형식으로 가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당연히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부부가 하는 브런치 매장이었는데 영등포 브런치 매장인데 구석진 곳에 찾아가기가 어려운 곳에 위치를 했었고 그렇다고 주차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애매한 곳에 무조건 찾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왜 여기다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싸서 했대요. 월세가 싸서. 월세가 싸니까 싼 비용을 마케팅으로 태워서 유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 업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어쨌든 리뷰를 쌓을 때도 정확한 키워드를 이제 설계를 해서 그 정확한 키워드에서 노출될 수 있게 하고 1페이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찾아왔을 때 또 하나 거기의 강점은 자기 제품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 자체가 자신이 있고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을 태웠을 때 노출이 됐고 노출이 됐을 때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이 2번 오게 되고 3번 오게 되고 그렇게 단골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잘 하고 계셔서 잘 되고 있는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블로그 체험단 진짜 지겹죠. 블로그 체험단 안 하고 싶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어쨌든 내 업체를 노출시켜야 되고 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건 블로그가 제일 좋아요. 블로그가 제일 좋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고 네이버는 블로그를 빼놓고 논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나는 네이버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블로그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블로그를 활용을 할 때 똑똑하게 활용을 하시면 남들보다 더 높게 올라가실 수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내 업체를 노출시킬 수 있고 남들보다 경쟁 상대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노출시킬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